안녕하세요. 소식 트로섭입니다. 오늘은 내란 재판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이야기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계엄 체포조 명단에 올라있던 이름 김어준. 그런데 방첩사 요원들이 이름을 무려 트로트 가수 김호중으로 착각하고 찾고 다녔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 해프닝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법정에서 나온 충격 증언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법정안,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이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가던 그 순간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있고 카메라와 방청객, 취재진이 빼곡하게 들어찬 채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법정을 뒤흔들었다. 명단에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나. 증인석의 선인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를 지휘하며 계엄 실행의 핵심 축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입에서 나올 체포조 명단의 실체를 기다리던 찰나 여 전 사령관의 다음 한마디는 법정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시사방송 진행자 김어준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내란 재판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소환된 이름은 뜻밖에도 트바로티였다. 한 줄의 증언에 순간 법정의 공기가 미묘하게 출렁였다.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건가? 받아 적은 기자가 헷갈린 건가? 방청석 곳곳에서 눈이 서로를 향해 부딪혔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다. 서로 구두로 전파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모른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 여 전 사령관이 이렇게 털어놓자 법정에 모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전후 본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김어준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전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귀에 김호중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메모지에 엑셀 파일에 보고 문건에 그 이름을 옮겨 적는다.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요원들은 체포 대상 중에 가수도 있나 보다 하며 그가 누군지 몰라 휴대전화로 검색을 해본다. 이 어처구니없는 착오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은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고 표현했다.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 한마디로 정권의 운명과 야권의 운명, 그리고 수많은 시민의 자유를 좌우할 수 있는 체포조 명단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엉성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가 소설 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 군 정보기관 수장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 에피소드를 집요하게 끌어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특검이 내세우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라는 것이 과연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실행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흘러다닌 출처 불분명한 메모 수준인지 공격한 것이다.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가 방송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바뀌어 버린 사실은 그들의 논리를 강화해주는 황당한 증거였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의 증언에는 또 다른 층위가 숨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방첩사에는 그런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즉, 특검과 일부 증언이 그리고 있는 계엄 전담 수사본부와 합동체포조의 그림이 과장됐거나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향한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완강한 태도만을 취하지는 않았다. 계엄 당시 자신도 지시하는 입장이자 동시에 지시받는 입장이었다고 말하며 이선의 명령과 방첩사 조직 사이에서 갈갈이 찢긴 심경을 토로했다. 계엄 준비와 관련한 여러 질문 앞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버틴 뒤에도 부하들을 떠올리며 억울한 사람이 많다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법정의 공기를 또 다른 의미로 무겁게 만들었다. 이 황당한 김어준, 김호중 해프닝은 결국 이 재판이 다루고 있는 계엄 계획의 실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첨예한 공방의 한가운데에서 이름 하나가 뒤바뀐 허술한 명단이 튀어나온 것이다. 체포 명단에 적힌 이름이 방송인인지, 가수인지, 판사인지, 의원인지조차 몰라 인터넷을 뒤져봐야 했던 요원들.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는 수사단장. 이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국가폭력의 칼끝이 얼마나 무지한 손에 쥐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기도 하다. 만약 이들이 실수한 이름이 김호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누군가였다면, 만약 이 허술한 구두 전파와 오기, 오해가 실제 체포 작전으로 이어졌다면, 그날 밤 연행됐을지도 모를 사람들의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내란 사건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떠오른 전직 의원 이석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이 이름들이 하나의 메모 위에 나란히 적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재판이 다루는 계엄 계획이 단순한 가정이나 연구 보고서를 넘어 특정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바로 그 명단의 어딘가에는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방첩사 내부에서는 용의자 목록 속 그 이름을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이름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피의자와 변호인, 특검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다. 이 이름은 언제 적힌 것이냐? 누가 보고했느냐?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갔느냐? 다른 한쪽에선 그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인과 구전, 검색창에 의존해 움직였던 정보기관의 민낯이 드러난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바로 이번 김어준, 김호중 해프닝을 단순한 우픈 에피소드가 아니라 내란 재판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로 만드는 지점이다. 여 전 사령관은 스스로를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견 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 는 반문까지 내놓으며 자신이 윗선의 명령과 부하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사람임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의 칼날을 실제로 쥐고 있었던 행동대장이자 지금은 법정에서 그 칼날의 실체를 떠넘기고 되돌려보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증인이 된 셈이다. 그런 그가 해프닝 중의 압권이라고 표현하며 꺼낸 김호중 오인 사건은 그가 직접 참여했던 계엄 준비의 허술함, 나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지는 지휘와 전달 체계의 혼란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처럼 들리기도 한다. 한편 이 해프닝의 주인공으로 느닷없이 소환된 두 사람, 김어준과 김호중의 이름도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온 방송인이고, 또 한 사람은 군 시절 논란을 겪었지만 여전히 탄탄한 팬덤을 가진 인기 트로트 가수다. 한쪽은 권력에 맞서는 상징처럼, 다른 한쪽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대중문화 아이콘처럼 자리 잡은 인물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계엄 체포 명단이라는 엄청난 문서 속에서 둘의 이름이 뒤섞여 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정권이 노린 건 김어준이지만 시스템의 허술함이 불러온 그림자는 김호중에게까지 드리웠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이 정도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나 웃음 뒤에 남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를 잡기 위해 만든 체포 명단이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모르는 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그 명단을 근거로 누군가는 집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수갑을 채우러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모든 것이 단지 해프닝이라는 한 단어로 덮어지기에는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무게가 너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말을 더 보태느냐에 따라 계엄 계획의 성격과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저울은 또다시 움직일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김어준 말고 김호중을 체포할 뻔했다는 이 황당한 해프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12.3 계엄 사건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 번의 오기, 한 번의 오해, 그리고 한 번의 검색창 클릭이 한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이 법정이 생중계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정도로 허술한 명단을 준 손에 과연 국민의 자유를 빼앗을 권한을 맡겨도 되는가? 내란 법정에서 터져나온 방첩사의 황당한 증언은 결국 이 날카로운 물음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